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증권가에서는 17일 SK네트워크스에 대해 SK렌터카 매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증권가 측은 SK네트워크스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줄어든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60.5% 감소한 268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현대 트랜시스가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 타다를 생산 현장에 적용해 품질 경쟁력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자체 개발 프로그램 타다 스마트 솔루션과 타다 엣지 솔루션은 제조 현장의 생산 효율성과 불량 검사 정확도를 높여 현대 트랜시스의 품질 경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플립 6와 갤럭시 Z 폴드가 중저가 스마트폰 선호가 높은 인도 시장에서 사전 주문량이 전작보다 40% 급증하며 흥행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에 기존 중저가 위주의 박리담의 대신 고가폰 판매 비중을 키우려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화 전략도 한층 강화할 전망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증권가에서 조선업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서 STX 중공업,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주가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한화엔진과 하나오션이 각각 5%에서 3%대 강세를 보이는 등 조선업종의 주가가 연일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컨테이너선 예상을 깨고 나쁘지 않은 수준의 발주가 이어지며 2021년에서 2023년을 제외하고 2016년 이후 가장 좋은 수준의 연간 수주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조선주 어떤 흐름 보일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상승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1611 혹은 1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 연속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특히 미국 소비 지표가 건고하게 나오면서 우량주 위주인 다우지수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중소형주 위주인 러셀 2000 지수도 3%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강보합 출발했으나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자, 특히나 어제 코스닥이 많이 약해서 반발 매수세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대형주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지수가 약한데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수 약세 현상이 뭐 국내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미증시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좀 디커플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약세 국면에 있고 뭐 이렇다 할 그런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방향성이 나오려면은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이 사실 된 것도 아니고 아직 관련해서 좀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흐름을 당연히 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금 최근에 시장이 7월 달, 6월 말에 이제 저점 다지고 7월 달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봤던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에요. 최근까지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오늘 관련해서 기사가 또 나왔는데 트럼프가 11월 전에, 그러니까 선거 전에 금리 인하하는 거 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사실 이걸 보고 시장이 움직이는데 조금은 시기적으로 여러분들 완벽하게 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 이런 것들 접근하시기보다는 개별 종목들, 오히려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불안정하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국내 증시의 강점을 살리셔야 됩니다. 국내 증시의 강점은 단타, 그냥 단타예요. 다른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들 보더라도 우리는 단타가 굉장히 좀 활발히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굉장히 좀 그렇죠. 우리나라 진짜 이 작은 이 마켓에 전 세계 거래가 1등입니다. 동시 만기일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여러분들 탄력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완벽하게 좀 들어오기 전까지는 쏠림 현상을 좀 이용한 그런 매매를 좀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다운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물론 반도체가 이제 빅사이클에 직면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자금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옮겨 다녀요.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번에도 이제 SK 하이닉스, 상반기에는 하이닉스가 우세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크고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클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은 상대적으로 상승을 끌어가기 힘들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인 즉슨 상승폭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단에서 5% 움직이는 거랑 하단에서 5% 움직이는 거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점을 좀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수보다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집중하시고, 하단에서 지금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태예요. 순환이 활발히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 새롭게 나올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관련된 이슈로 방산이나 재건, 남북경협주 이런 것들 좀 상승이 어제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뭐 정유라든지 건설 기계 쪽으로 좀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확장되는 그냥 사이클만 보자. 그러니까 지수를 보시고 지금 뭐 하시면은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까지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실 겁니다. 사실 지금 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는 잔잔하게 그냥 뭐 상승으로 한 단계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라면 코스닥은 지금 움직임 자체가 모호해요. 왜냐면 주도 섹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사실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상승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섹터가 좀 필요한데, 요즘에 반등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사실 뭐 주도주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뭐 시가총액이나 그런 종목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섹터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는 좀 돌지만 지수 자체는 좀 약세다. 그러니까 지수에 여러분들 신경 쓰시기보다는 확실하게 지수가 이제 틀어서 올라갈 때는 항상 이제 주인공을 만들어요, 시장은. 그 자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만 인내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어쨌든 오늘 시장은 조금 약세고 전반적으로 뭐 상승을 강하게 하는 종목들도 별로 없는 그런 시장이지만 개별적인 이슈들의 움직임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8%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25개밖에 안 돼요. 상한가 달성한 종목들 2개 정도밖에 없고, 어쨌든 그만큼 시장이 좀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여러분들 적응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관련 이슈 연일 강세였는데 정유나 건설 기계 쪽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지수는 현재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들에 집중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정으로는 오늘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일단 일정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26일로 일주일 넘게 이렇게 늦춰졌고요. 또 웨스팅하우스 제외됐다고 했었는데 체코 측에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3파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전 쪽 많이 약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태광,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토크 쪽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원전 쪽 어떻게 보실까요? 네, 원전 관련해서는 뭐 시대의 방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우리도 원전을 원래 탈원전을 했었는데 원전을 다시 좀 진행하겠어 했다는 부분에 굉장히 좀 원전 전반적으로 이제 트렌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체코 원전이 수주가 되든 안 되든 다른 국가들도 물론 되면 더 좋겠지만
다른 국가들도 이제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마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신재생 에너지를 좀 뭐 배척하는 상대적으로 덜 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었는데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자금이 좀 그쪽으로 가긴 하겠지만 화석 연료라든지 원전 쪽 기존에 우리가 끌어왔던 그런 산업을 좀 발달시키면서 가져왔던 그런 산업이 좀 원초적인 그런 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좀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전기차 관련해서도 오늘 또 한 소리를 했어요. 네. 이거 50% 말도 안 돼. 50%이 달성해서 전기차 사용하게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본 거거든요. 제가 근데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전기차를 무슨 7, 80%를 몇 년도까지 타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에 트럼프가 이야기했다는 건 뭔가 시간 조율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간 조율을. 그러니까 기존에 30년이라고 했으면 뭐 40년, 50년으로 향후에 좀 늘려갈 수 있고 어쨌든 템포를 좀 맞춰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건설기계 정유, 그래서 오늘 정유 관련주도 좀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원전주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체코 원전과 상관없이 어차피 지금 바닥권이에요. 주가가 윤석열 정부 1년 차 그때 올라오고 피크 찍고 대부분 지금 2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 박스권에서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향후에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지금은 다소 좀 지루하실 수 있고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긴 한데 천천히 바라보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 쪽까지 살펴봤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결과와 상관없이 어차피 바닥권이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헤드라인에서 살펴봤듯이 조선주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주 쪽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컨테이너선 호황과 업황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침되고 있고 또 수주도 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꽤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조선업종은 사이클적으로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 상승 기류를 좀 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사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주가 자체는 바닥에서 좀 많이 반등이 나왔어요.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먼저 좀 반응이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건설 기계나 정유, 그 조선 업종 관련해서 굉장히 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 그 조선업 호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재무나 그런 실적, 수주 실적도 굉장히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를 좀 본다면 이제 계열사 주가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뒤를 안 보고 거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로 지금 STX 이제 중공업까지 좀 인수한다는 그런 소식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STX 중공업도 좀 상승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살짝 벗어난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인수까지 진행이 된다면 선박 엔진 시장까지도 좀 확장을 돼서 뭐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조선업 관련해서는 반도체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 세계 1등이지만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조선업종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고 기대감도 사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업종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저는 반도체보다 조선업종에 투자하시는 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크게 챙길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해양, STS 중공업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현대건설기계는 뭐 지금 주가가 좀 커서 덩치가 좀 크긴 하지만 전일 종가 지지된 선에서 단기적으로 한 자리 딱 보고 접근하셔도 괜찮은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주신 만큼 관련 종목들 꼼꼼하게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 쪽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치지직이 중간 광고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고 관련주 연일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광고 쪽 오랜만에 올라갑니다. MP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네, 종목들 좀 살펴보면 플레이디도 8%대, 나스미디어 2%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광고 쪽 어떻게 보실까요? 네, 광고도 일단은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취직 관련해서 중간 광고를 도입한다. 뭐 너튜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중간 광고가 나오잖아요. 네. 프리미엄 하면은 저는 프리미엄 이런 거 돈 아까워서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네, 일단 이거 안 하면 또 아재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상을 보려고 그러면 이게 중간 광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스킵하는 그런 부분들, 어쨌든 이거를 그대로 따서 가져오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광고를 좀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금제를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MZ 세대들을 좀 공략한 그런 전략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익성 개선이나 그런 이루어지면서 이 13일부터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도 오픈 플랫폼으로 좀 전환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광고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제 당연히 광고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수익을 좀 얻을 것인데, 반사이익을 얻을 것인데, 나중에 이제 하반기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 좀 벌어질 거면 지금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네이버의 매출에 고스란히 찍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잘 보셔야 된다. 지금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광고 올라가네, 치지직이 뭐 중간 광고를 뭐 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실 게 아니고 이거 나중에 수익성으로 찍힐 수 있겠네,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염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도 오픈 플랫폼 전환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는 뭐 구독자 몇 명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뭐 이 선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틀에 맞춰서만 사람들이 좀 오픈할 수 있고 방송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완전히 좀 유튜브식으로, 너튜브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에 이 상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보다는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주 플레이디나 EM넷,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 오늘 좀 상승이 나와다 좀 쉬었는데요. 윗꼬리가 살짝 나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요즘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시그널이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하게 정배열 올라가는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사실 저는 광고 관련주 천천히 좀 바라보신다면 지금 진짜 바닥권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역배열 안 돌아가도 지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좀 전략을 가진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볍고 좀 탄력적으로 강하게 좀 움직이는 섹터들은 바닥에서 못 잡아놓으면 또 못 사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단순하게 뭐 취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SNS 광고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예전에 이제 스레드 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영향을 받았던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일단 SNS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자. 이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저도 SNS 잘 안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매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뭐 협력 관계나 이런 것들 가졌다 그러면 틈틈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 쪽도 살펴봤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다소 윗골이 달고 있긴 한데요.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재 쪽 안에서 화장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장품 올해 상반기 수출 금액이 48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연간 수출액이 최초로 1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화장품 쪽 다시 한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화장품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 이제 7월이잖아요. 네. 상반기 관련해서 수출액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48억 달러, 48억이 아니고 네. 달러라고 합니다.
일단 사상 최대 매출을 좀 기록한 그런 상황이고 이제 화장품 시장이 미국에서 수출이 굉장히 좀 급증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주에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작년에 이제 화장품 매출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색조나 이런 부분들 좀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연간 수출액이 최초로 100억 달러를 좀 넘어갈 것이다. 지금 48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반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연간 100억 달러의 그런 수출을 좀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화장품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업체들의 그 이동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이제 중국향 매출이 거의 다였죠. 근데 오히려 이런 매출, 연간 수출액을 좀 체크해 보면 중국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14.1% 줄었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61.1%, 일본은 21.5% 각각 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원래 화장품 하면 일본에서 많이 좀 사오고 그랬는데 요즘에 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 일본과 뭐 동남아, 그 유럽 등으로 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다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매출이 향후에 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아마존 관련해서 그 뷰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게 첫날이에요. 첫날 팔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신다면 이게 상위 1위부터 지금 185위까지 중간중간에 제가 체크해서 좀 가지고 나온 건데 지금 상위 랭크된 거 보시면은 거의 100위까지 안쪽에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그 3위 이제 아모레퍼시픽, 뭐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거 노란색으로 띠가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그로드레, 뭐 한국콜마, 그린코스, 뭐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고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여러분들 이게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이랬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추가적인 그런 업체 뭐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순위가 좀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라든지 지금 각국에서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뷰티에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부분의 주가가 지금 상승이 나오다가 상승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상승하다가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바닥권에서 이런 부분들 잘 보시고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은 화장품 관련해서도 나에게 수익을 좀 크게 줄 수 있는 기존에는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였다면 지금 이제부터는 실적이 안전하고 튼튼히 우리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화장품 으로 좀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바뀌는 그런 트렌드에 좀 접근해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섹터까지 오늘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섹터들 분석해 봤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종목 상담인데요. 네, 종목은 노르페인트입니다. 매수가는 1,450원,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 재건주로 알고 있는데 매수가 이상 갈 수 있을까요? 진단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9,900원대 움직임 나타나면서 현재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약 손실 중이신데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냥 계좌 닫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조로 좀 묶여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페인트 관련해서는 여러 개로 좀 묶여 있어요. 그 뭐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플러스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지금 4가지 섹터가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바라보시면 충분히 수익 매도를 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건 있습니다. 계좌를 아예 좀 닫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성격상 지금 이제 종목의 특성인데요.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력들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종목 공부할 때는 종목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세력들의 특성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를 좀 많이 달죠. 그럼 전략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예요. 그러니까 상승이 어느 정도 팍 나오면은 일단 비중 축소를 절반이든 전부 다든 일단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차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지금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 구간은 11,000원 그러니까 12,000원까지 사실 보이는데요. 1차적으로 11,000원 정도 오면 일단 비중을 확 줄이시자. 지금 바닥권에서 10,000원대짜리에서 지금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지금 기준 라인 만들고 매집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매수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떠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11,000원 정도 그리고 2차 뭐 12,000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대응은 하셔도 된다. 일단 손절 라인은 굳이 필요는 없지만 9,500원 좀 지지되는 선에서는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수렴형 차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봉상 보면은 삼각 수렴형을 지금 만들어놨죠.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갓 벗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다소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지금 주봉상 지금 역배열을 좀 벗어났고 여기서 수렴형을 좀 만들었잖아요. 상승 나올 때는 시원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챙길 때는 좀 챙기자. 왜냐하면 꼬리를 좀 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매수가 그리고 많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팍 치고 그냥 호가 올렸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이런 부분이 좀 반복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대응만 하시면 충분히 수익 구간 가져오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루페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1차 목표가 11,000원에서 비중 축소 어느 정도 하시고요. 2차 목표가 12,000원 이상 열어두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가스공사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6만 원에 비중은 20%. 네, 한국가스공사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네. 6만 원,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4거래일 연속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1,000원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가스공사 6만 원에 지금 매수하셨어요. 예, 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이거 너무 많이 빠져요. 네. 신나네요. 많이 빠질 종목을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요. 네, 일단 기운을 내셔야 뭔가 주가가 올라가죠. 지금 영차를 해야 이게 갈까 기운이 말까 안 할 것 나요. 같은데. 기운이 안 나. 계속 빠져. 어쨌든 지금 비중 다음부터는 이런 거 고점에서 너무 잡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테마주는 예. 테마주대로만 좀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비중을 한꺼번에 담아 놓으시면은 추가 매수를 지금 못 하잖아요. 못해요. 맞아요. 추가매수 그러니까요.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여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지금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잖아요. 추가매수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만약에 마요? 정말 하시고 괜찮으실 거면 비중 한 5% 정도 선에서만 하세요. 그거 넘어가면 그럼 제가 볼 때 조금 힘드실 거예요. 어쨌든 뭐냐? 네. 말씀하세요. 5% 정도만 하라고요? 5% 정도만 하세요. 더 지금 담으시면은 추가매수 예? 비중이 부담되니까 예. 조금만 담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아. 지금 많이 좀 쉬었잖아요. 예. 기술적으로 반등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좀 진입은 했어요. 지금요? 5만 원 지금 한 달 정도 쉬었잖아요. 예, 예. 5만 원 정도 일단은 상당한 목표가 1차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좀 비중 담고 올라오면은 좀 비중을 네. 어느 정도 확 줄이시고 나머지는 5만 원 좀 올라오면? 네, 5만 올라오면 어느 정도 예.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중 조금 들어가요? 조금만 추가매수 천천히 들어가. 보세요, 천천히. 만약에 오늘 사기 애매하다 그러면은 확실한 자리는 예. 여기 지금
근래에 없던 거래량 예. 동반되고 양봉 뜨는 자리 있잖아요. 예, 예. 그때 4만 사셔도 돼요. 원짜리? 그때 사셔도 돼요. 4만 원짜리요? 4만 원. 네? 4만 4만 원은 원. 손절 라인이고 예. 여기 거래가 지금 자리 41,200원짜리잖아요. 예, 예. 여기서 평소 지금 한 달째 못 보시던 예. 양봉이 좀 나오고 거래량이 좀 붙어서 나오면은 그때 가서는 추가 매수를 그 당시에 하셔도 되고. 아, 그러니까 오늘 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라고요? 네, 천천히 보시고 하세요. 지금 근데 관련주들이 보면은 대부분 네. 갔다가 지금 한 자리 더 만들려고 해요. 예, 예. 지금 갔다가 원래 이게 심리가 있어서 한번 갔다가 이제 쉬었다가 다시 또 올려요. 예. 근데 이 시점이 언제일 거냐인데 거의 다 되긴 했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체크는 해요. 예. 일단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대응하시는 것만 포커스 맞추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몇 조금 하시다가- 이따 들어가라는 거죠? 추가 매수는? 천천히 지금 자리에서 4만 4만 원 원대에서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라고요? 천천히 보시고 하시라고. 45,000원 밑에서 예. 빨간 양봉 나오잖아요. 예, 그때 하라고. 그때 하세요. 예, 만약에 그때 알았습니다. 나오면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000원 밑에서 빨간 양봉이 나올 때 추가 매수 조금 하시고요. 평단가 낮춘 뒤에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 댓글 상담입니다.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는 32,550원,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기다리면 본전 올까요? 이렇게 상담을 주셨는데요. 어제 반등 나왔는데 오늘 다시 빠집니다. HBM 반도체 쪽 오늘 다소 약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25,800원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매수가 기다리지 마시고 네.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종목 자체가 한창 이제 상승 나왔다가 살짝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역배열에서 살짝 다시 또 정배열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뭐 지금 61선 지지 라인 25,500원 좀 지지 라인 좀 체크하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해서 좀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니까 만약에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한 5% 정도 선에서 좀 추가 매수하시고 살짝 여기 반등 나올 때 좀 나와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추이 돌리기 전까지. 어쨌든 1차 목표 구간은 3만 원 구간 좀 체크를 말씀드리겠고 지금 상황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하셔서 끌어올라올 때 딱 나와야 된다. 이거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막 끌고 가신다라고 하신다면 매수가 안 올 수 있어요. 또 기다리셔야 돼요.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하시려면 지금 구간 정도에서 25,000원을 좀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좀 유지를 해주면 지금 상황에서 좀 추가 매수해서 좀 끌어올라오는 그런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고 올라가려면 여기 3만 원, 35,000원 구간에 뭔가 자리를 좀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정배열로 확 돌아선 그런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이게 상장하고 나서 지금 HBM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나와서 상승기를 타긴 했는데 이게 뭔가 떨어지려다가 자리를 잡으려다가 조금 애매하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 완벽하게 지금 돌리진 못했다. 완벽하게 돌리려면 뭔가 수주라든지 그런 뭐 기업들의 협력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뭔가 빵 터져 나오는 게 있어야 추이를 좀 완벽하게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박스 컨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일단 3만 원 구간에서 비중 축소해 보시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전략을 다시 한번 저와 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비중의 5%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구간에서 비중 어느 정도 일부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엘컴텍인데요. 네. 네, 1,590원에 한 1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3% 정도 됩니다. 네, 엘컴텍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네. 1,590원, 비중은 33% 네. 담으셨다고 네. 합니다. 네, 오늘 금값 고공행진 소식소 금 관련주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엘컴텍 네. 역시나 4%대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네. 전문가님, 엘컴텍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년 정도 전부터 갖고 있던 겁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지금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상승이 나오려면 이게 좀 시장이 사실 꼬여서 그래요. 시그널이 저번에 네.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우리 네, 코로나 네. 때 돈 엄청나게 풀고 나서 뭐 자산이란 것들은 다들 이제 상승이 좀 나왔어요. 사실 이제 주가가 빠지면 금이나 네. 이런 안전자산이 붙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네. 물론 정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주가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얘는 못 가죠. 네. 근데 뭔가 그런 흐름들이 지금은 살짝 좀 없어지긴 했다. 다만 아, 그런 광물이라든지 전기차나 AI 지금 막 발전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뭐 광물 이런 쪽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철금속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의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은 시장이 사실 좋지 않을 때 좀 올라가요. 그 점을 이 좀 가격보다 인지하세요. 넘은 적이 있었는데 못 팔았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시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비중 관리를 좀 해주시고 네. 1,700원 정도 좀 봐주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안정적인 매도. 이게 꼬리를 네네. 좀 잘 달아요. 네. 저번에도 아마 그러셨을 거야. 이게 꼬리를 다니까 네. 뭔가 내가 저 자리까지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순간 빠져요. 네.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못 팔았어요. 종목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항상 네네. 내가 차트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이게 꼬리 많이 다는 그 종목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세력들의 특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팍팍 올라가고 팍팍 떨어지고 그래요. 이 종목 자체가. 뭔지 아실 네. 거예요. 지금 1년 들고 계셨으니까. 뭐 계속 팔려고 그러면 못 팔고, 팔려고 그러면 못 팔고, 더 누구보다 떨어지고 잘 이랬네. 보셨을 거니까 네, 이번에는 네. 어느 정도 상승 나오면은 비중을 좀 네. 줄이시자고요. 그러니까 매수가 1,600원 정도 오면 일단 절반 덜어내고 네, 네. 1,700원 금방 가면은 절반 덜어내고. 네. 매도 포인트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 더. 1,700원, 1,600원 제가 이렇게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 호가 보시는 것보다 한도 호가, 내가 생각한 호가보다 한도 호가 밑에서 파세요. 밑에서. 그럼 매도 네, 잘 네. 되실 거예요. 아니면 네. 최대 5호가. 그러니까 1원, 2원 때문에 못 파시는 경우를 만들지 마세요. 네, 네. 그럼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럼 지금 좀 더 샀다가 팔아도 되나요? 지금 자리에서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비중 지금 부담되실 것 같은데 이제는. 그래요. 네, 너무 1,590원까지 또 오버되시니까. 언제 오나 싶어갖고 까말득한 것 같아서요. 네. 이제 뭐 상승 한번 나올 때 됐어요. 역배열 살짝 벗어났고 일단 흐름적으로 지금 2,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들만 좀 이용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엘컴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비용 줄이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600원대에서 일단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시고요. 또 1,700원대 반등 나오면 또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전 KPS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7,900원이고요. 20%입니다. 네, 한전 KPS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37,900원,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원전 관련주로 묶이면서 굉장히 오늘도 강합니다. 38,000원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걸까요? 예, 언제쯤 제가 단기로 들어갔는데요. 예, 언제쯤 이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인터넷이 살짝 끊겨가지고. 네. KPS 지금 매수하셨는데 이거 단타로 보셨어요? 네네. 근데 요즘에 수급 단기 쏠림 매매로 있는 거 봤죠. 아시죠? 예? 수급이 쏠려서 움직이잖아요.
예, 예, 예. 단타로 보셨으면 산업을 사시는 게 맞아요. 아, 지금 그렇죠. 종목 체크를 조금은 잘못하신 거. 단타를 보실 거면 수급이 살아있는 걸 보셔야죠. 그쵸? 아니, 예, 예, 예. 지금 산업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막 변동성 발생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단타 네. 보실 거면 이거 보시는 게 맞고 KP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윙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예. 여기 보시면 차트가 어때요? 좀 박스권에 있죠? 예, 예. 5일선 타고 11선 타고 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본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벗어나면 상단을 보셔야 돼. 그럼 여기서 목표할 수 있는 구간 4만 원입니다. 이 자리 4만 원. 벗어나야 단기적으로 수급이 빠르게 들어와요. 저 자리가 4만 원은 돌파가 시원하게 나와 주어야 단기적으로 뭐 4만 5천 원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예. 어쨌든 뭐 종목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바닥권에서 좀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예, 보신다면 4만 원 목표 구간 4만 좀 원.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하단에 손절 라인은 뭐 지금 매수하신 구간보다 굳이 깊게 열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여기 4만 2천 원부터 4만 원까지 좀 박스권이기 때문에 4만 5천 원, 4만 5천, 4만 6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손절 라인 체크하시고 끌어가시는 예, 예. 전략으로 보시면 예. 좋지 않을까. 일단 네. 만약에 단기적으로 원하신다면 한전 산업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굳이 한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점을 좀 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스윙 관점으로 4만 원까지 한번 봐주세요. 네, 이렇게 한전 KPS까지 살펴봤습니다. 스윙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라인은 4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매수가는 70만 7천 원, 비중은 무려 5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삼양식품, 네, 덴마크 불닭볶음면 리콜 해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주가는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60만 원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계속 두어도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식품 관련주 흐름을 좀 잘 지켜주고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반 이상 항상 담고 싶을 때는 그 자리 고점입니다. 네. 지금 고점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어쨌든 물론 뭐 식품 관련주 전반적으로 차트가 좀 무너지진 않았어요. 잘 버텨주고 있고 거래량도 좀 빠지지는 않아서 근데 저는 이거 사고 있어도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지금은 흐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만 원이 지지되는 선에서는 좀 보유하시고요. 뭐 한 바퀴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6월 이제 중순부터 살짝 좀 쉬었잖아요. 횡보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 나와줄 건데 반등 나와주면 일단 70만 원 정도에서 비중 일부는 줄이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전략. 만약에 근데 이 자리 무너지면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식품 관련주들 대부분 차트가 좀 많이 좀 쉬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60만 원 지지 라인 좀 확인하고 저 자리에서만 좀 보유하시자. 그리고 비중 너무 많이 담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눠서 분산 투자. 이 종목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항상 전 개인 매매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항상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게 저희는 여러분들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지 주주 되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에요. 50% 이상 담지 마세요. 네, 일단은 그 점 좀 인지하시면서 차분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너무 조금 비중은 많으시니까 걱정이 돼서 60만 원 지지되는 선까지만 보유하시고 좀 쉬었기 때문에 반등 한번 노려보자. 이 자리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양식품까지 살펴봤습니다. 60만 원 지지 라인 확인하시고요. 반등 나와준다면 70만 원 정도에서 매도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종목들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오늘의 공략주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후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시장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건 뭐 여성분들이 잘 하시는.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네. 아는 동생이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기업 뭐지? 이랬더니 잭시믹스라고. 네. 이게 뭐야? 이랬는데 뭐 트레이딩복. 네, 막 레깅스로 이런 거 유명하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앵커님 눈 초롱초롱 하시네. 그만큼 많이 좀 그게 있나 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365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조금 여성분들이 좀 확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나 해외 시장이 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3년도에 이제 해외 법인 매출도 120%나 좀 성장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재구매율이 굉장히 좀 높아요. 1분기만 해도 제품에 대한 그런 재구매율이 76%. 이제 반 이상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높은 수치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만큼 사람들이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종목 가지고 나온 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트럼프 관련해서 여러분들 지금 뭐 종목 막 섹터 이런 거 찾으실 텐데 제가 소비재를 들고 나왔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반도체가 다소 약세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1% 넘게 어제 빠졌고 지금 M7에서도 여러분들 주가가 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이 이동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서 여러분들 포커스 맞추신다면 소비재 쪽으로 이제는 투자하실 때다. 소비재.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식품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도 물론 소비재지만 거기 플러스 알파적으로 의류나 이런 것들 굉장히 부각이 안 됐던 것들 바닥권에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은 오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지금 여성분들도 있지만 맨즈나 골프, 퀴즈까지도 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여기 상승 나온 다음에 눌림목은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가가 8,590원인데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좀 지켜보시고 여기 한 자리 나오고 9,000원 돌파가 나오면 시원하게 한 달에 또 주가가 좀 업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그러니까 하단의 손절 라인은 짧게 단기적으로 추이가 살아있으니 890원 그러니까 8,090원인데 8,100원으로 손절 라인 체크하시고 나머지 지금 상황에서 좀 매수하시고 장대 양봉 한번 보자. 이 말씀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로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짚어주셨습니다. 1분기 제품 재구매율 76%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 꼼꼼한 전략 세우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수 흐름보다 개별 종목들 움직임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후장 전략 어떻게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뭐 지수는 뻔합니다. 네. 반도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빠지면 빠지는 거고 작년에는 2차 전지 올라가면 올라갔고 빠지면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에 주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두고 하단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시자. 사실 수급은 지금 오늘 좀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좀 연달아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따른 그런 트레이딩 매매 접근하시고 지금 살짝 포트 조정 항상 이제 코스닥에 여러분들 가지 못하고 좀 바닥권에서 반등 나올 때 이 자리든 이 상단 자리든 포트 조정의 기회로 삼으시라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바닥권에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대장주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시고 금리 인하나 경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회복이 되면 궁극적으로 소비나 이런 것들 미국은 또 소비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증시 항상 따라갑니다. 조금 뒤늦게 따라갈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소비재 아까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의 뭔가 소비재나 이런 것들도 좀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바닥권 순환매를 잘 이용한 그런 전략만 활용하시면 지금 시장 굉장히 괜찮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개별 이슈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체크해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조선, 광고, 화장품 쪽 살펴봤고요. 공략주로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 전략으로는 수급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